8월 26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245일째입니다. 자,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또 이제 언론들이 이 태풍 역대급이었더니 가만히 서 있어도 날아가니었더니 유리창 테이프를 붙여 놔도 다 와장창 한다니었더니 지금 자극적인 또 국민 불안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개쓰레기 같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예전에 이제 담당 우리 밑에 사회부 담당 기자한테요. 일기예보 기사 적을 때 야, 좀 세게 적어.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트래픽 그러니까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광고주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회수를 이제 따라서 언론의 영향력을 키우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조회수는 이 신문의 조회수와 신문 그러니까 구독자 수와 맞먹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제목을 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는데요. 언론의 생리상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이게 이제 보면 너무 국민들을 불안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준비를 잘하는 국민과 준비를 하지 못한 국민들.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3,000명 이상 이제 8월 13일 이후에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제2차 대유행이 이제 시발되는 시점에 있어서 지금 오늘로서 13일째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 13일 동안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당원들로 지칭합시다. 그분들이 이 코로나 확진,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단 한 명도 안 나온 이유는 그만큼 이 개인 방역이라든지 마스크를 쓰고 또 지도부들이 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당원들 중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기레기 언론들, 문재인 좌파 정권 지향하는 언론들, 이런 언론들은 이 광화문 집회를 패대기면서 이제 우리 공화당을 처음에는 포함시키다가 슬쩍 비켜갔습니다. 비켜간 게 뭐냐면 이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도 패대기 쳤을 것입니다. 거구정당 하면서요. 결국은 이게 어떤 준비입니다. 준비. 제 아무리 바이러스, 제 아무리 이 코로나 중국 우한 폐렴 역병이 도달하더라도요.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전망 장치해 놓는다고는 상관없습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 베란다 유리 같은 경우는 청테이프 등 해가지고요. 아마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기보다는 태풍이 왔을 때 집안 아파트 창문 유리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게 인터넷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 정권에서 국민 생명 지켜준다? 진짜 이거는요, 이 가뭄의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은 국민 스스로가 책임진다라는 생각하에서 오늘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 창궐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 미래통합당이 선긋기를 합니다. 선긋기가 뭐냐면요. 태극기 우파 세력들,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하고의 결별, 이 결별의 기준들이 뭐냐면요. 거구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거구. 지금 어제도 조영희가 KBS 라디오에 인터뷰하면서 거구들과의 선긋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거구 하는데 이 쓰레기들은 거구라는 개념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구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 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거구가 일반 국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는 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거부를 선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우리 87세 할아버지가 거구입니까?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푸들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거구입니까?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초등학생, 할머니, 아버지
혹은 이 삼촌 손잡고 노는 어린 학생이 거구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에 노는 72세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성희 씨, 또 경기도 파주에서 감자탕 집을 하는 그 83세 그 할머니가 거구입니까? 누가 거구예요? 거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미통당에게. 이거 답하지 않으면요, 미통당은 저거 여러분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거요. 미통당에 다시 묻는데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거구입니까?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진태 전 의원이 거구입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 사람이 거구입니까? 정강훈 목사,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뭐 주범 소리도 듣고 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아주 독설을 알리고 있는 정강훈 목사가 거구입니까? 누가 거구입니까? 거구 유튜브 방송이라는데요. JBC 뉴스가 거구입니까? 아니면 울산 음지학 방송이 거구입니까? 그리고 또 뭐 울산 쪽에 있는 방송들, 뭐 필두 TV, 애국우파 TV, 다 거구입니까? 거구예요? 그 울산에서 그 버스 운전하면서요 15년 무사고 하는 그분 요즘 유튜브 한다는데요. 그분도 거구입니까? 누가 거구예요? 예? 부산에서 마카오로 지금 조만간 가는 우리 김전분 부산시당위원장이 거구입니까? 누가 거구예요? 누가 거구인데? 도대체 이 거구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고 씨부리는지 스스로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이런 이 미통당이 지금 현재 광화문 집회 관련해 가지고 뭐 약간 비난의 소지가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거구라고 표현하는 건지. JBC 뉴스가요. JBC 뉴스가 예전에 나도 거구다라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나도 거구다.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치고 문병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구로 몰아붙인다 그러면요, 저는 거구를 하랍니다. 차라리 이 거구가 낫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다시 한번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거구. 거구를 외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이 거구. 이 대한민국에서는 거구의 개념 해석이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고 또 반공주의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치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이 국민들이 거구라 그러면 이 거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굳이 거부할 수 있는 이유와 까닭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자, 인트로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JBC 뉴스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앉아서 시부리고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지만요, 새벽 5시부터 이제 각종 뉴스를 다 챙깁니다. 제가 뉴스를 챙기는 건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뉴스를 다, 이게 이제 이 언론 기자 생활 할 때부터의 습관입니다. 그래야 하루가 편합니다.
그런 뉴스를 챙기지 않고요. 이래 되면 뭔지 불안하고 꼭 그런 것 같아요. 숙제를 안 해가는 그 다음날 학교로 가는 그런 기분 같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숙제를 풀고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어떤 이게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합리로 이야기하는데 합리 아닐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공화당 공카에 보니까 JBC 뉴스를 이제 어떤 키우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지만 그냥 또 한편으로는요, 노 땡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키우는 건 간단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다 키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왜 혼자 방송하냐 그러지만요. 혼자 방송,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 방송해요. 예를 막말로 JBC 뉴스가 광고가 붙고 어떤 크다란 후원이 붙어가지고 이 방송을 한다 그러면, 누가 제 혼자 앉아가지고 청승맞게 앉아가지고 방송하고 글 듣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서 운영하려고 그러면 사무실, 또 각종 세금들 문제들, 또 이 인터넷 뉴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인터넷 뉴스 각종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생돈 꼬라 생돈이 아니고 JBC 뉴스 같은 경우도 지난 3년 동안 생돈 뽑아보죠. 지금 이제 9월 달이면 만 3년이 창간이 됩니다. 창간 3주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기사를 보니까 17,000건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17,000건 기사를 여러분들 올렸습니다. 안 놀랐습니까? 그것도 혼자서 알바하는 생들하고 같이 올려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이게 축적된 자료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 키우자, 하자, 누구를 출연시키자, 하자 하지만요. 제가 이제 출연 거부하지 않습니다. 출연 거부하지 않아요. 내일 또 이제 허평한 장군하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어떤 분들 거절하고 거부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쪽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 싫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어서 또 혹은 특정 시민단체를 또 지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JBC 뉴스. 그냥 JBC 뉴스는 강령, 이런 그 가치, 그 이념이 맞는 분들하고는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JBC 뉴스 2012년 10월 18일 날 첫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파 방송의 원조라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키우려 하면요, 금방 키웠습니다. 각종 이 후원 또 방송사를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키워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왜 못 받았겠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들 자체가 다 미통당의 논리입니다. 미통당의 논리 쪽으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려고 했고, 또 미통당을 지지해달라고 했고, 저하고는 정서가 맞지 않습니까? 미통당 지지하는 분들 제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큰 투자를 받아가지고, 방송국 설립하면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지금 제가 우리 공화당에 지지하는 분들 방송사 투자 설립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커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JBC 뉴스만 크면 안 되고요. 다양하게 그런 방송들도 크면서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요. JBC 뉴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키워주겠다, 하자 이런 캠페인도 저는 크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성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는데요. 그 대신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빚지는 마음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이 미통당을 지지하는 분들, 미통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이런 분들은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에게 후원을 했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저에게 이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액면 그대로 다 돌려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몇 분한테 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런 어떤 되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현혹시키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저는 다시 말하자면 JBC 유수는 2020년 문재인 정권이 퇴진하는 그날 JBC 유수 저는 여기서 손을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여러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에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이유, 이 대한민국의 어떤 다시 역사의 전적성을 지킨다는 그런 방송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할 겁니까? 막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걸어왔다가 뭐 도시락 사갔다 왔다 갔다요. 그냥 지금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조용히 어디 앉아가지고 글만 적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개나 꼬동이나 다 지금 유튜브 하는데요. 그 손은 누가 키웁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지난 10년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편에 이 기록물로 남기고 싶은 그 마지막 욕심, 그걸 욕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해야 될 것 같고, 또 사고도 건전해야 되고, 한쪽에 출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거듭거듭 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 JBC 유수 여러분들을 아껴주고 조지만요. 이 방송은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환원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환원시켜 가지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이 앞으로 2년 뒤에 JBC 유수를 새롭게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다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구독자가 안 늘고, 구독자 뭐 JBC 유수 JBC도 합하면 한 10만 5천 명 되는데요. 한 10만 5천 명 구독자가 한 10만 7천 명 되죠. 10만 7천 명 되는 구독자가 이 적은 구독자 아니거든요. 10만 명 이상 되는 구독자가 어디 적은 구독자입니까? 그렇잖아요. 10만 명 몰라 보십시오. 집회할 때 10만 명 모아 보십시오. 10만 명이 되는가? 그 10만 명은요, 이 대한민국의 알짜배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알토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토란, 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 순수한 진짜 알까기 마지막 남아있는 진짜 이 노아의 방주를 타는 마지막 그분들한테 제가 그분들의 어떤 양심에 져버리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분들의 제가 어떤 뭐 이 사람들을,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처럼 뭐 여러분들이 이 자그마한 후원을 통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이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돈이 많이 벌고 이러면요 나태해집니다. 그냥 이 하나님이 먹을 만큼 줄 때 그것만 먹고 그것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큰 후원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자그마한 거기에 대해서 JBC 유수가 다음 달 9월 달이면 또 8월 달에 집세 내고 이거 저거 내고 다 운영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들. 뭐 사실 그런 고민 없이 세상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두가 길어지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니까 제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 댓글이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댓글이라는 부분들을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의 지금 교포들이 막 저렇게 댓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도 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구속들,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일들, 또 문재인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이런 댓글들을 끊임없이 지금 미국의 교포들, 그러니까 이 메인 뉴스 여기는데 마구마구 지금 댓글을 답니다. 저 댓글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댓글인데 저런 댓글을 다름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뭐랍니까? 이 잘못된 것들을 지금 이 댓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댓글도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워싱턴에 있는 이 교포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런 댓글을 지금 계속 달고 있습니다. 저런 댓글들이 달면 결국 지금 미국에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 같다라고 이제 그는 어떤 비판적 기사를 싣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 광화문 집회 이 참가자들은 유죄요. 민노총 종각 집회 참가자들은 무죄다. 그들에게는 이 전화도 코로나 검사 강권도 하지 않는다. 오직 광화문 집회만 타작하고 있다. 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요,
그때 무토대사, 일본 전 무토대사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가지고 오직 자기 지지자들만 편을 드는 문재인 지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오히려 더 문재인 정권을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병 정권 이 자체는요, 저는 뭐랄까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문병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하지 않느냐 하지만요. 지적을 하려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방송에 이 왕청심환 혈압약을 좀 먹고 방송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모릅니까? 문병 정권이 1에서부터 100까지 전부 다 잘못되고 또 이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국민 억장 무너뜨리는 것들 모릅니까? 입 아프잖아요. 더 이상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문병 정권을 제가 이래 비판을 하면서 여러분들 화를 돋굴 일이 있습니까? 제가 커뮤니티에 문재인 씨 사진을 올리더라도요, 역겹다고 빨리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보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국민들이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꿰뚫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들, 언론인들 나와가지고 시부리고 안보 학자들 나와 시부리지만요. 사실 태극기를 들은 시민들 이런 분들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전문적 용어에서는 그들이 조금 배웠다고 짤랑짤랑 거릴지 모르겠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하면요.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막말로 진짜 맞짱 토론을 뜨면요.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지금 파주에 카라선을 앉아놓고 이 자리에 예를 들어 무슨 대학교 교수 앉아가지고 현 시국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토론을 시킨다 하십시오. 어떤 토론에서 승리가 될 것입니까? 안 돼요. 이 교수라는 자들요. 언론인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이들이 바라보는 세계는요. 현상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위선적이고 단편적인 지식들, 피상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깜죽깜죽거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식은요. 실전 경험입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제 저는 이제 엄지학 위원장 방송 제가 가끔 마실 가지 않습니까? 그거 가면 이제 엄지학 위원장 안녕하세요. 아이고 언니 또 왔네. 마시러 왔네. 이런 식의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음악 틀고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저는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제 딱 방송 딱 인터뷰를 하는데 얼마나 말 잘합니까? 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앉아가지고요.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기겠는가? 안 됩니다. 토론요. 토론 자체가 안 됩니다. 하태경이라는 자하고 엄지학 위원장과 둘이 앉아가 토론하면요. 토론에서도 주고 이 엄지학 위원장이 하태경이 한 따구토만 날릴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어떤 정치인들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저 해운대 구의 의장을 역임했던 이한호 의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한호 의장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해봐도요. 그 사람의 논리,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또 새로운 시각들 이런 시각 차이에서는요. 이 사람들 안 됩니다. 저는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아주 착하고 이런 분들 아주 태극기만 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애국심에 대한 하나의 어떤 나라를 지키겠다는 절절한 마음이 배어있는 부분으로 바뀌는 것들이고 또 그분들이 또 뭡니까? 또 이 1대1로 어떤 특정 시국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정말 선수입니다. 선수예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분들. 아마 그분들 지식이나 비슷할 거예요. 그 정도의 지식이 이 사람들이 지난 4년 동안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실존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어떤 경험에 통해 가지고 이 경험만 합니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현재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론도 풍부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이론 이 두 가지가 믹스돼 가지고 현재 어떤 이 애국자의 길을 걷는 분들은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제가 방송을 하지만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앉아가 방송해 들어도 그 사람 방송 잘합니다. 말 잘해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지식 수준들이 그래서 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들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지식 수준과 태극기 집회를 이끈다는 자들, 자칭 시민단체의 어떤 리더들 자체의 지식과는요, 천차만별입니다. 이 사람들 자체 인격들, 이 사람들 자체는 전부 다 우수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요, 형편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형편없는 자들. 그래서 그런 형편없는 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요,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정부의 수도권 이제 의사들이 여기 지금 현재 이 의과대학 정원 학대 정책에 반발해가지고 지금 무기한 집단 휴업에 나서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이 지금 파업 중인 의사들한테 복귀해라. 환자 명령 복귀해라. 즉각 복귀해라. 복귀하지 않으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겠다. 엄포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거는 엄포입니다. 엄포. 민노총이 불법 집회를 한다. 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도심을 점령한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찾아가지고 벌벌 떠릅니다. 민노총에 와서 경찰 후드로 패고 또 이 종북 쓰레기들이 미 대상을 넘어가더라도요. 아저씨 내려오세요. 제발 부탁해요. 내려오세요. 다쳐요. 이 정도 이지랄 하는 놈들입니다. 경찰들이. 그런데 불법 집회에 대해서 불법 휴무, 파업에 대한 전면, 물론 전공의들이 파업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특 상쾌하지 않습니다. 밥그릇 싸움 아니겠습니까? 밥그릇 싸움요. 그런 전공의들, 자기 밥그릇 싸움,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주디 닫고 있는 전공의들입니다. 그런 전공의들이 자기 밥그릇 뺏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서는 전공의들이나 또 이 사람들을 또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 또는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공갈치는 이 정권이나 똑같아요. 어제 문재인 씨가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심야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요. 이 국민의 어떤 저항권을 막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 시 기준 이제 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시켰는데 결국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지 마라. 예?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개정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지난 하반기에 망국이 사태 이후 이제 이 보수 이 우파 단체들이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면서 강화문 집회에서 또 청와대 앞에 노숙 집회 농성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이때 문재인 노숙 집회 정강 목사가 이끌었는데요. 거기에서 민노총도 계속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한 데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집시법 시행 개정안을 이제 이번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심야 집회 금지. 청와대 앞에서는 절대 집회할 수 없다, 올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10월달, 8월달에 정강 목사가 청와대를 담을 넘어가 아니었더니 그런 이제 소위 어떤 이 뻥만 치고 정강 목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문재인이가 자기도 이태롭거든요. 이태롭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8월 15일 날 코로나가 없었고 정말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요.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이 이 광화문 청와대를 메워가지고요.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앞장섰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기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주춤하지. 우리 공화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 공화당도 집회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떤 집권 말기가 옴으로써 더욱더 이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국민적인, 지금 국민들은요, 여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폴짝 뛰기 위해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이보 전진을 해서 일본입니다. 후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지만 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금 국민들은 참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패스 오케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다, 국민 저항이고 뭐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게 찾으면요, 문재인 정권은 끝장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 있는 유진유 회장이 자기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끝나는 게 궁금하다고 계속
정말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벌써 이미 미국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전부 다 뻥칩니다. 추미애도 지금 이 방역 관련해 가지고 뭐 광화문 집회를 겨냥해 가지고 엄격한 적집행 최고 이 형을 때리라고까지 지금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공갈 치는 데는 완전히 이 정권 애들요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에 대한 촛불 시위가 확산됐던 계기가 뭐냐면요, 법원이 당시에 청와대 앞에 100m 앞에까지 이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 1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해 그 판결이 결국은 이 청와대를 에워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청와대 앞에 촛불과 횃불을 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설쳤습니까? 민노총 깃발 들고 정교조 깃발 들고 범민령 깃발 들고 청와대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본부가 당시에 이제 이에 대해서 이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제 이 집행 이제 반발해가지고 집행 정지 사건을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판결을 내렸던 재판장이 누구냐면요, 당시에 서울행정법원의 형사 6부 재판장 김정숙입니다. 이름이 지금 이 문재인 씨 이 아내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김정숙. 그 김정숙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재판장이 이익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김정숙 씨 조사면요,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고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뭐 특정 고향 이름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청와대 이 30m 떨어진 이 효자동 상거리 분수대 앞에까지 몰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대통령법 집회 시법률에 관한 규정에 보면 11조는요, 대통령 간접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청와대 앞 울타리를 대통령 간접 경계 지점으로 봐가지고 보고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당시에 김정숙이라는 재판장이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요, 이에 대해서 집회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시에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면서 밤낮으로 확성기를 켰던 이 좌파 쓰레기들은 그 음은 아주 오케스트라 베토벤의 교향곡처럼 들리는 소리고, 지금 대한민국 우파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고 외치는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소음입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내로남불 자체 집회 기준을 보더라도요,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자체를 보면 뭐 감염법 예방 등을 통해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불법 행위 증거 확보된다면 최대한 처벌하겠다. 이 맨날 지금 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불법 집회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고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의 최고의 법정 구형을 하도록 하겠다 지시했다. 가짜뉴스를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를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도 이 정권은 허위 조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통계, 경제 통계 다 허위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요, 오직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재갈을 물린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독재입니다.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그래서 민노총이 관련해가지고 보신각 일대에서 이치 정보를 통사에 조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통신 이 행위 자체는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감염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자 혹은 또 이 감염 의심자에 대해서 이치 정보를 할 수 있는데,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위치 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음대로 조사하는 것은요, 이 대한민국 법률의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광화문 집회에 있는 자들만 싹 썰어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압력을 하고, 민노총에 대해서는 민노총은 무죄고 광화문 집회 참석은 유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정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은요 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정권에 대한 극악무도한 성들 이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저도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앞으로 제가 JBC 뉴스를 그만두고 초에 무치가 글을 적을 때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날에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낱낱이 다 숨소리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JBC 뉴스가 기록의 하나의 그 모멘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원체 본질이 이 내로남불인 자들한테 뭐 어떻다 현상적 문제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들의 목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좌파 민주주의 혁명을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혁명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결국은 이 진영과 갈등의 어떤 논리들 내 편은 내 편이요 네 편은 네 편이다는 그런 어떤 대립의 구도를 가는 게 그게 혁명의 기본적인 구도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그는 이제 가정에 있어서 지금 이들이 몰아세우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이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거구입니다. 거구. 특히 거구에 대해서는 미통당이 거구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놉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좌파들은 미통당을 향해 가지고 거구 세력과 한통속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통합당 자체, 미통당 자체는 우리는 거구가 아니다. 거구와 손꺾기 하고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 이 미통당 자체가 뭐 거구든 이래 간에 손꺾기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반깁니다. 어차피 저들 자체는 대한민국 보수파 정당은 이미 미통당은 아닙니다. 미통당인 보수파 정당이 아닌데 자꾸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 대가리 나쁜 이 노브레인 이 보수파들은요 자꾸 이 미통당을 지금 보수파 정당입니다. 이미 미통당은 보수파 정당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미통당을 보수파 정당이라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옛날에 황교안이 지지해 줬어요. 황교안이 지지 않는다고 저보고 미친놈이라더라고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방송이라고 제가 얼마나 비난받았습니까? 조원진 대표는 서경석이 그다음에 김경재를부터 배신자 역적 정오까지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통당의 논리를 가져야 된다는 구조들. 자, 이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왔던 홍문표 의원들 그리고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등에 대해서 이제 빨리 미통당은 정리를 해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앞장서는 애가 하태경이 어떤 애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또 기독교, 극수, 거구 보수 세력들, 문재인 정권과 손을 잡았던 또 여기에 또 한교안 전 대표까지도 이제 사짜마가지고 갈라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교안이 있자는 여기도 그러니까 교활하는 자의 최후를 지금 우리는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교안이 어디 갔어? 목사 성경책 들고 이 하나님이 노하겠습니다. 이 솔직히 보면요, 저는 한교안이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도 교회를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이 정치권에 있는 개쓰레기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 거구들과 갈라서야 된다. 그러니까 한교안도 이제 거구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구 측의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 또 좌파 언론들도 거구하고 또 김종인이라는 자는 강조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또 이에 대해서 또 경제민주화니 어떻니 또 기본소득제의 방향으로 가니 어떻니 대한민국에서 보수파를 지우겠다고 개시비로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들이 거구를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언제부턴가 거구 사냥감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들이 태극기 세력들을 거구로 몰아알면서 거구 사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통당이 태극기를 들었던 대한민국 우파 세력들을 거구로 몰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통당은 우리공화당은 애초부터 이제 거구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이장 우파들이 주도하는 이 거구 사냥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2를 저는 연상시킨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보수 기회주의자와 문재인 등 촛불 세력들이 좌파들이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기레기 언론들이 선동했습니다. 지금 거구몰이도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미통당에 있는 탄핵 찬성 세력들 또 좌파 선동 언론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태극기 우파들을 거구 세력으로 몰아붙이는가? 태극기 구구 세력들이 우파들이 진짜 거구입니까? 이런 거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거구라는 개념 자체, 이 거구라는 개념 자체는요, 독일의 나치즘, 또 이태리의 파시즘, 러시아의 스킨헤드, 그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등을 지칭하는 것이 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통당이 쏟아내고 있는 태극기 우파들을 강화문 세력들을 향해 가지고 거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거구의 극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쓰레기 새끼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이 정치인 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상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 상대를 비방하는 데 열중하다 버리니까 그걸 몰라요. 그게 무엇이냐면 거기에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자신들의 무식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좌파들이 거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노총 이런 자들한테 극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또 태극기 우파들한테는 거구로 표현을 씁니다. 극자, 좌파, 거구, 우파. 우파라는 표현도 안 써요. 미통당은요. 미통당은 그냥 중도, 정당. 그냥 앞에 수식어, 이 보수, 우파 이런 말 자기들은 물론 좌파 이중대이기 때문에 그 정당이 거기에 대해서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 정치권과 좌파 언론이 제기하는 거구는 완전한 무식의 소치입니다. 거구의 극자도 모르는 소위 이 자들의 선동 프레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정치적 거구주의는 인종주의나 혹은 또 민족주의 또 지역주의에 기초한 포퓰리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좌파들이 제기하는 거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 경우라 그러면 민족주의 혹은 지역주의에 기초한 포퓰리즘 이 자체, 이 좌파들이 거구입니다. 좌파들이 거구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파들이 지금 민족주의로 지금 이 어떤 국가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또 포퓰리즘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종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집단 이기주의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우파들이 외치는 것은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씨에게 나라가 네 거냐? 역사와 체제를 무너뜨리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너 내려와라. 이거는 애국심입니다. 애국심과 거구의 어떤 개념을 그 거구라는 프레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강주 관련해가지고 5.18 사태를 이야기하더라도 거구로 몰아붙입니다. 지금 현재 미통당은 지금 5.18 법률을 이제 통과시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면 거구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거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거구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의 거구주의는 촛불 집회를 계기로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전환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 출연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촛불 집회 중반 이후 대항 집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뿐만 아니라 성조를 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거구주의 등장 배경을 이 좌파들은 촛불 집회 계기로 그리고 태극기 부대라고 표현하고 이 태극기 부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태경이라는 자가 예전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파괴를 혐오를 조장하며 통신당 같은 극자와 같은 세력들 그리고 이 거구라는 애들은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라는 것들. 또 거구는 역사를 조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구는 헌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헌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하태경이가 얼마만큼 무식하냐면요.
이 파괴와 혐오를 조장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지금 태극 집회에 놓은 사람들 중에서 파괴와 혐오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자기 편이 아니면 다책이다. 맞습니다. 문재인이가 아니면 다책입니다. 문재인 편만 아니면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자기 편의 논리가 아닌 국가의 정체성을, 역사의 정체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대한민국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파괴 세력들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세력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역사를 조작한다. 지금 역사를 조작하는 행위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 세력들이 바로 좌파 세력들입니다. 그거는 헌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지금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헌법을 제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헌법을 지금 뜯어 고쳤다 놨다가 법치 파괴를 시킨 행위자들이 누굽니까? 내로남불에 극치를 달고 있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태경이는 국민 어떤 태극기를 들었던 이런 세력들을 거구로 몰아붙이는지, 자신이 거구에 대해 정리했던 거와 지금 현재 자신의 거구의 논리는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고 스텝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구라는 것은 해체 대상이 연대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연대 대상이 해체 대상이 돼야 되고요. 국민, 우리가 보수가 국민하고 뭐 혁신하고 국민들의 사랑받기 위해서는 거구는 연대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에는 사실 명백히 해체의 대상이다. 이 기본적으로 이런 무식한 자를 뽑아준 해운대 갑 국민들은요, 그냥 오늘 태풍 오는데 물 한 모금 떠가지고 접시물에 넣어가지고요, 코 박고 그냥 바로 죽으세요. 제가 태어난 곳이 하태경이가 태어난 부산, 같은 부산입니다. 물론 하태경이는 저보다 어리지만요, 창피합니다. 창피해. 창피해서 저는 고향 내려가더라도요, 예전에는 고향이 참 내려가면 설레고 좋았어요. 지금은요, 고향 내려가면 짜증납니다. 전부 다 빌딩이 올라가고요, 아파트 그냥 올라가고, 100층짜리, 70층짜리 올라가가지고요, 해운대 도심에서 머리를 돌아보면요, 하늘이 잘 안 보입니다. 빌딩, 바로 그 콘크리트 빌딩밖에 안 보입니다. 윤수일 노래가 납니다. 시그는요, 어릴 때 살았던 흔적들, 해운대 백사장도 모래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해운대 바닷물 아주 물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 물도 이미 똥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이는 거는요, 앞에 바다의 전체적인 풍경만 옛날 모습 그대로지, 달맞이 고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포, 또 청사포, 송정 거쳐가지고 동백섬을 거쳐가지고 우이동, 백스코, 이 모든 일대가요, 파괴됐습니다. 그 지역에 하태경이가 지었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에서는 당시에 한근영 최고위원에 출마했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남들은 고향을 생각한다 그러면 설레이고, 고향을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향수에 젖는데요, 저는 고향 생각하면 짜증부터 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앞장서 가지고 국민들을 거구몰이로 하고 외치고, 이뿐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김무성이도 얼마만큼 거구로 이야기합니까? 태극기 부대랍니다. 태극기가 무슨 부대입니까? 태극기가 무슨 부대예요? 허평한 국군 기무사령관이 이 방송을 요즘 자주 보시는데요, 허 장군님, 태극기 부대가 세력들이 부대입니까?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런 새끼들요, 언론들뿐만 아니라 이런 위장 기회주의 이 탄핵 사탄파 쓰레기들, 또 좌파들 모두 그럽니다. 이것들이 이제 극으로 모는 공통적인 특징은요,
촛불 선동을 찬양한 지지한 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지지한 자들, 태극기 세력들에 대해서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 또 이 우리 공화당의 어떤 애국적 활동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 5.18 강주 문제를 아예 제기조차 못하게 하는 자들, 정치적으로 세월호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 의견도 제시 못하는 자들, 박근혜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석방을 외치는 자들, 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사람들,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퇴진 목소리를 높이고 또 체인지하자는 자들,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자들, 이런 모든 이런 세력들을 지금 현재 미통당이나 이 좌파 따블당이 극으로 몰아가고 있는 저는 이 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극우는요, 한국의 극우 세력은 군복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 또 유행기와 이스라엘까지 휘날리며 시위를 벌이는 세력들, 구체적인 정치적 실체가 없고 이렇다 할 정책 방향이 없다는 세력들을 극우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또 한국적 정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어떠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고 재벌이 주로 지배하는 시장 질서에 저항도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 또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실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반대나 협정에 대한 철회를 주장한 적도 없고 농민과 중소기업들의 권익을 위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다. 기껏해야 유신 시절 흑백 TV에서 줄곧 엄선하게 들었던 국영방송 아나운서와 영혼 없는 목소리를 흉내내어 좌파 척결이나 종북 척결을 외쳐대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바로 극우 세력이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극우 논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자체가 지금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좌파들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극우의 시작이다. 그래서 한국의 극우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학문적인 토론이라든지 논리적인 정당성도 없이 일방에 주장하는 주장주의 극우, 저는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념에 반하면 무조건 극우로 몰아붙이는 극단주의와 주장주의 극우, 이 두 가지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극우 세력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봅니다. 이 태극기를 든 세력들이 모두 극우입니까?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법 사기에 대한 저항했던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문재인 좌파 정권에 대한 어떤 정권의 합법성에 대한 불합치한 셈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역사, 정체, 또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세력들이 극우란 말입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무너지고 역사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데도 입을 닫고 있는 그 쓰레기들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쓰레기들은 위장기회주의자들이라 제가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 촛불은 이 민심이다라는 뜨거운 정치적인 슬로건을 따라가지고 그 뒤에서 자신들의 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또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통령 탄핵 또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기여받았던 이 세력들이 극우입니까? 극우는 민족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폭력주의를 수반하는 세력들을 극우로 합니다. 나치의 파시즘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공합된 게 극우인데, 대한민국에 제가 지난 4년 동안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어떤 분들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민족주의를 외쳤던 분들, 또 인종차별주의를 외쳤던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잘못된 체제와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감금, 석방, 그리고 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 사람들, 이것이 어떻게 극우입니까?
그래서 이 현대 이 대한민국에서 극우로 몰리는 자들, 오직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선 우리네 아버지요, 어머니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북한 침략으로부터 막아낸 우리네 할아버지들입니다. 또 대한민국을 공산화와 자유와 경제 체계를 추구하고 오면서 오늘날 경제 10대 강국으로 만들어냈던 바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분노하고 헌법 법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이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이런 사람들을 감히 거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세기 초 민주주의는 나치즘과 파시즘의 출현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권위주의 독재들 또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전 세계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법도 도덕도 정의도 없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홀로코스트를 장애했고 억압과 폭력에 순응한 세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것이 극우주의가 지향한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이 같은 극우주의를 지향했습니까? 이들은 도리어 나치주의와 파시즘을 배격했습니다. 이들은 폭력과 혐오, 극단의 민족주의를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을 점검하고 도시를 폭력에 물들게 하는 좌파 시위자들, 미국과 미군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 오직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적화 통일에 동조하는 그 주사파 세력들이 극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좌파 계열의 민족주의가 훨씬 더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 자주의 외세 배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극우 세력들이 아닙니까? 글로벌적이고 전 세계와 화해, 협력, 자유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을 극우로 보는 것은 극우의 남발이고요. 한마디로 무식입니다. 왜 이들을 극우의 극우 사냥을 할까요? 극우를 주장하는 자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이 기회주의 세력들,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국민적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좌파 무능득죄의 한계, 그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들 세력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극우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태극기 우파들이 외치는 문재인 퇴진, 독재 정권, 이 목소리가 국민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세력들이 가장 큰 최대의 위협입니다. 태극기 우파들의 결사항쟁으로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현재 벼락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릴 경우에는 정권 유지가 불안해지고 또 탄핵 세력들은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언론까지 나서가지고 태극기 가문 세력들, 우파들을 극우 사냥하는 것은 이들이 사기 선동, 탄핵의 선동 공범이기 때문에 이들을 극우 사냥은 공범끼리의 공동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태극기 우파들을 극우로 모는 것은 극우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겠고 그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이후 자신들이 독재, 좌파 독재를 합리화시키고 이들을 국민과 분리시키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JBC 뉴스는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박근혜 대통령 타해진 탄핵 무효,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퇴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치를 준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주장합니다. 좌파는 인정하되 대한민국 역사 전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쓰레기들은 퇴출 대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팔을 탈을 쓰고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동조한 쓰레기 정치인들, 이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가지고 극우로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통당에 묻고 싶습니다. 누가 극우인지 미통당은 이에 대해서 국민의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미통당이 생각하는 극우의 정의가 뭔지, 미통당이 생각하는 극우는 앞으로 어떻게 단절시켜야 되는지, 이 단절적 요인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구입니다. 미통당이 더 이상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과 갈 수 없다는 선의 경계선을 끊는 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JBC 뉴스는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싶으냐? 나는 극우다. 나도 극우다. 이 극우다는 운동을요, 예전에 2년 전에 JBC 뉴스 유진유 회장 공항에 왔을 때도 나도 극우다라고 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하도 좌파들이 극우 사냥에 나서니까요, 나도 극우라고 했습니다. 나도 극우. 대한민국 국민들 극우 아닌 분들이 있습니까? 자, 태극기 집회에 놓았던 모든 분들이 저렇게 나는 극우다, 나는 극우다, 나는 극우다, 나는 극우다. JBC 뉴스, 그래 나도 극우다라는 저 캠페인에 다
저기 허평한 장군님도 왼쪽 밑에서 세 번째 허평한 장군님도 나도 거구다 라는 저 편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국민들 그렇습니다. 거구라 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구라 할 때 저는 기꺼이 거구라 합니다. 기꺼이 거구죠. 왜 거구를 우리가 무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 나도 거구다 이 병신아. 거구다고 이 병신아. 거구인데 거구가 나라 팔아먹었니? 거구가 어떻게 뭐 기회주의자로 살았니?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거구다고 이 병신아. 거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그 쓰레기들이 외치는 거구. 그래 맞습니다. 나도 거구입니다. 나도 거구. JBC 유수가 저 했던 저 거구 캠페인들도 지금 보니까 큰 효자입니다. 큰 효자. 이 사항들을 예견을 해서 나도 거구다 캠페인을 벌였는지 모르지만요. 모두가 당시에 나도 거구다 들고 다니십시오. 당당하게 나도 거구라고요. 뒤통수 메고 다닙시다. 나도 거구다. 저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거구 아닙니까? 저들이 외친다는 거구에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이 외치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발하고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는 거구다. 당당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친일이다. 친일할 때 나는 친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친일파에 대한 토착 왜구에 대한 나 토착 왜구다 그래 병신아. 어찌할래? 예? 토착 왜구가 나라를 팔아먹었니? 나라를 너처럼 망가뜨렸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요, 어게인, 다시 나는 거구다 외치세요. 나는 거구다 외치는 게 저것이 저들에게 이기는 것들입니다. 당시 저 캠페인을 나가니까 언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당시 이 자한당 애들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좌파들도요. 저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거구라면 거구라 해야 되죠. 거구가 나쁜 이야기입니까? 저들은 나쁜 이미지로 씌우지만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구의 그 시각은 다를 겁니다. 저는 내일 거구 인사민을 한 명을 모십니다. 거구 인사가 누구냐? 바로 허평한 장군님입니다.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 내일 낮 12시에 내경색 퇴원 후에 JBC 뉴스 첫 단독 인터뷰를 갖습니다. 허평한 장군님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JBC 뉴스 사무실은 오지 못합니다. 다만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국군 기무사령관 허평한 장군님이 지금 지난 2달 동안 이 대한민국을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허평한 장군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허평한 제 거구 장군 허평한 장군님 전 기무사령관 장군님 내일 허평한 장군님을 12시에 JBC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구입니다. 나는 거구. 자, 내일 거구 허평한 장군님,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었던 원조 허평한 장군님, 원조 거구 허평한 장군님을 내일 JBC 뉴스가 낮 12시에 내경색 퇴원 후 첫 단독 인터뷰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거구 방송 오늘 여기서 심하게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개인이 됩니까? 경험이 됩니까? 아이고 여기 보니 저기 많이 들었네요. 필투TV도 많이 봐주세요. 필투TV도 굉장히 이분 많이 이 경주에서 외롭게 울산 음제학TV 음제학TV 오늘 아침에 들어가니까 말뚝만 꽂아놔도 이 화면만 세워놔도 100명이 들어오는 실시간 100명이 들어오는 이 음악가 그리고 풍류 구수한 누룽지 또 구수한 이 된장 맛을 알고 있는 분들 알고 싶은 분들은요 이 여기에 대해서 마실 가십시오. 마실 울산 음지학 TV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또 무슨 울산에 운전기사 TV가 뭡니까? 영호 TV입니까? 뭐요? 영호 TV 영호입니까? 영호 TV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영호 TV. 총소리 TV도 있습니까? 총소리 TV 있고 길상아 TV도 있고 또 이 제식 TV 제식 TV 그래 이 제식 TV
제식 TV가 울산에 있어서 그 15년 무사고 운전했던 분이 방송하는 건데 배꼽 잡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늘 제식 TV 오늘 하루 운전하는 쉬는 날입니다. 울산에 가가지고 혹시 버스 타시는 분들요, 제식 TV 2층짜입니다 그러면요 카드 찍지 말고 그냥 타십시오. 그리고 울산에 가가지고 혹시 외국 국민들 중에서요 차가 타이어 펑크가 난다든지 엔진 오일이라든지요, 혹은 뭐 차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음제약 TV 눌러가지고요, 음제약 그 선생이 그 바로 울산에서 자동차 그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 가지고 맡겨버리면요, 아마 외국 시민들은 거기에 원가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타이어 띄울 사람, 뻥커 난 사람들, 또 엔진 오일, 그 다음에 또 이 브레이크가 말 안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막 차가 지금 이상이 있는 분들은요, 음제약 TV에 연락해 가시면 딱 음제약 TV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구만 받아들입니다. 거구 이 전문 자동차 정비 공장 음제약 TV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량이 고장났는데 울산으로 이사가지 없는 사람들은요, 차량 택배도 받습니다. 음제약 위원장이 차량 택배도 받아가지고 수리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